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큰돈 쓸 일도 없고, 집도 있고, 연금도 조금씩 나오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질까?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고, 이제는 돈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 불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5 이후의 돈은 젊을 때의 돈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 방식 그대로 돈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을 더 벌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를 잘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호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66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집 한 채 마련했고 퇴직금도 나름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요. 부럽습니다. 김영호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3년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병원비, 생활비, 경조사비, 자녀 도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통장을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김영호 씨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살 줄 몰랐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이건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노후가 불안해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잘못 관리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65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돈 관리의 핵심 원칙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65 이후의 돈은 벌기 위한 돈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번 무너진 원금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수익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익보다 원금 보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답이 없다. 그래도 조금은 굴려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노후 자산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65 이후에 원금 보장이라는 말 없이 수익률만 강조하는 상품은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의 돈은 투자 자금이 아니라 생활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입은 줄어들지만 지출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이런 고정 지출은 가만히 놔두면 돈을 계속 빨아먹습니다. 김영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었고 매달 얼마를 쓰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달 지출을 정리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구나. 65 이후에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새로운 수입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노후 자산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라는 점입니다. 돈이 많아도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마음은 불안합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목돈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을 활용한 연금, 작은 일거리에서 나오는 소득, 이 모든 것이 노후의 불안을 줄여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김영호 씨는 퇴직금 일부를 한 번에 쓰지 않고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며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돈을 너무 일찍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 자식에게 갈 돈인데 지금 좀 도와주면 뭐가 문제냐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후가 무너진 분들 중 상당수가 자녀에게 돈을 너무 일찍 넘긴 경우입니다. 자녀를 돕고 난 뒤 정작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그때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부담을 느끼는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65 이후의 돈은 나 자신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이 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결국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 이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65 이후의 돈은 벌기 위한 돈이 아니라 지키고 흐름을 관리해야 하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식이 바뀌지 않아서 노후의 불안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65 이후의 돈은 나를 편하게 해줘야지 나를 긴장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여옵니다. 얼마 남았지? 이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돈 관리는 숫자보다 감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김영호 씨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퇴직 후 몇 년 동안 돈을 아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끼는 것만으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영호 씨는 아주 단순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매달 나가는 돈을 한 장의 종이에 적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모르던 불안이 보이는 불안으로 바뀌었고 보이는 불안은 관리할 수 있는 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5 이후에는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원칙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쓰십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노후에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한 달에 이 정도는 써도 괜찮다 라는 기준이 없으면 지출은 늘 흐트러집니다. 김영호 씨는 생활비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 안에서만 쓰고 남는 돈은 손대지 않는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통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65 이후에는 모든 돈을 안전하게만 묶어두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돈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또한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돈을 안전하게
큰 수익이 아니라 작고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합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 그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심리적인 안정감은 매우 큽니다. 연금, 소액 임대 수입, 가벼운 일거리에서 나오는 소득, 이런 것들이 노후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김영호 씨도 작은 지역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돈보다 더 큰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아침에 나갈 이유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의 리듬이 살아났습니다. 돈은 삶의 리듬과 함께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해야겠습니다.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얼마나 도와줘야 할까? 언제까지 도와줘야 할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 생활이 흔들리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65 이후의 돈은 누군가를 돕기 전에 나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안정되어 있을 때 자녀도 편안합니다. 김영호 씨는 이 원칙을 세운 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미안함 대신 당당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65 이후에는 욕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불리면, 이 생각이 노후 자산을 가장 빨리 무너뜨립니다. 이 시기에는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제안, 급하게 결정하라는 말, 놓치면 손해라는 표현, 이 모든 것은 한 번 더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돈은 조급할수록 사라지고 차분할수록 오래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5 이후 돈 관리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쓸 돈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돈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돈을 이끄는 상태, 그것이 65 이후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한 가지라도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이미 방향은 맞게 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통장을 정리하거나 지출을 적어보거나 불안한 제안을 거절하는 것. 그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65 이후 돈 관리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